안녕하세요, 미영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펌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다 구입해서 사용했던 물품들인데 제가 뭐 간단하게 물놀이부터 캠핑, 패들보드 같은 레포츠 등을 하면서 필요한 펌프들을 구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5가지나 구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캠핑이나 아니면 레포츠 등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그런 적정한 펌프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펌프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개념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개념 2가지는 유압과 유량이에요. 유압은 얼마나 세게 밀어줄 수 있느냐와 유량은 얼마나 빠르게 주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압력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안 되는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유량이 좋아서 빠르게 공기를 주입을 하더라도 흐물흐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압력만 너무 높고 유량이 작은 제품들은 정말 너무 주입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에 맞게 이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별로 유압과 유량을 따로 알려드려서 그거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전식, 제일 소형 펌프를 먼저 가져왔어요. 여기는 이런 소형 펌프들은 상세 페이지 상에 보통 압력을 표시를 하지를 않아요. 25W의 유량이 200리터 퍼 미닛 정도 됩니다. 리터 퍼 미닛이라는 거는 분당 채워지는 속도, 분당 20리터가 채워진다는 뜻이죠. 우리 물놀이용 요 공에다가 공기를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공기가 나가는 쪽이고 이쪽이 빨아들이는 쪽이에요. 이 펌프는 꽤나 오래 걸립니다. 유량이 분당 200리터라고는 하지만 실제 200리터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무선 제품들은 보통 스펙들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녀석들보다. 지금 요거는 제가 알리에서 한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튜브 한두 개 정도 불 때만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요 수류탄 펌프입니다. 요 수류탄 펌프의 압력은 상세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3psi 정도 됩니다. 3psi는 기본적으로 이런 튜브류를 튜브의 적정 압력이 2에서 3psi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튜브를 넣는데 적합한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출을 해주는 곳, 빨아들이는 쪽에서 하면 다시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요 공을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수류탄 펌프의 유량은 510리터 퍼 미닛입니다. 전기 출력으로는 600W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장을 가셔도 600W 정도면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전기 차단이 없이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이것도 바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음도 크지만 그만큼 유량과 압력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즐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 기존에 아까 사용했던 무선 펌프보다 유량은 2.5배 정도 높고, 그래서 그만큼 2.5배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봉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어요. 여기 3psi까지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에어매트나 에어 텐트를 부는데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끝에 결국 3psi까지 밖에 넣지를 못하고, 에어 텐트는 보통 적정 압력이 7psi 정도, 에어 매트는 보통 10에서 11psi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빠르게 밀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3psi까지 밖에 밀어주질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압력은 여러분들이 수동 펌프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펌프를 사용을 하시는 적정 제품은 이런 물놀이 펌프, 물놀이용 튜브나 이런 공 같은 이런 간단한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쓸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압 펌프를 따로 구비를 하시기가 좀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은 여기 수류탄 펌프를 이용을 해서 에어 텐트나 에어 매트에 공기를 빠르게 최대한 90% 정도까지 집어넣고, 나머지 10% 정도를 압력을 맞출 수 있는 핸드 펌프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 제품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입니다. 이 펌프는 이 제품은 이렇게 딱 뺐을 때 목표 압력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150 psi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50 psi가 엄청 높은 압력이에요. 이 유량은 15L per minut입니다. 정말 아까 수류탄 펌프 제품이 510L per minut이라고 했죠. 요거는 유량이 15입니다. 15. 엄청 유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튜브에 공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분명히 한 세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세월 걸려서 집어넣고도 압력 설정을 잘 못 해놓으면 펌프가 터질 때까지 불어넣습니다. 최대 150 psi까지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타이어 적정 압력이 보통 30에서 40 psi 사이 정도 됩니다. 만약에 40 psi 같으면 40 psi로 설정을 해놓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압축된 공기가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량 자체가 유량 자체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양의 공기만 계속 밀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사용처는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 그다음에 축구공 정도 되는 굉장히 이미 공기가 좀 차여 있지만 그다음에 고압으로 좀 넣어줘야 되는 그런 데서 사용하는 펌프예요. 제가 실제 패들보드를 처음 사용을 할 때 패들보드에 요런 끝단에 요런 노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노즐이 들어가는데 요 노즐을 사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류탄 펌프를 아무 지식이 없었을 때는 수류탄 펌프를 사용해서 패들보드에 공기를 집어넣었어요. 패들보드는 최소 압력을 넣어줘야 되는 게 한 13 psi 정도 됩니다. 13 psi 이상은 넣어줘야 보드가 단단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3 psi까지만 넣었으니까 당연히 흐물흐물거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새로운 펌프를 사기는 좀 돈이 아깝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펌프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류탄 펌프로 공기를 최대한 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펌프로 10이나 11 psi 정도까지 밀어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약간의 그 90% 이상의 공기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유량이 15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들보드 남은 압력 11 psi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요걸 무선으로 꽂아놨는데도 거의 10분 이상 계속해서 집어넣었는데도 11 psi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잘못 눌러서 공기라도 한번 공기압이 빠져서 힘이 빠져버리면 또 이걸 공기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력을 맞추면 되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이런 유니버셜을 꽂아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대 압력 150 psi까지 사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고압 전용이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패들보드나 에어 텐트 용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토출구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펌프의 단점은 배출만 가능해요. 흡입을 해서 공기를 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구가 하나만 달려 있고요. 이 출구 끝에 연결할 수 있는 똑같은 이제 호수 노즐이 달려 있고요. 이 끝에 여러 가지 노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에어매트나 패들보드, 이런 것들은 튜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이 끝단이 시거 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서 사용을 하시기 좋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의 기본 스펙은 최대 16 psi까지 넣을 수가 있고 유량이 70입니다. 70L per minut이고요. 만약에 제가 13 psi에 세팅을 해놓으면 13 psi의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 이 펌프가 공기 주입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입하지 않아서 뭐 보드가 폭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구멍이 펑크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이 에어 매트나 에어 텐트 그리고 패들보드까지입니다. 패들보드 적정 압력이 아까 11 psi에서 12 psi, 그 다음에 에어 텐트는 한 7 psi, 그 다음에 그 에어매트가 한 11 psi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에 맞게 이 제품을 켜시게 되면 여기 LED에 나오는 압력 숫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압력 숫자에 이렇게 압력을 조절해서 맞추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내가 설정한 압력까지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사이랑 바도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터치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수동 펌프질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제품의 단점이 있어요. 요 제품의 단점은 기본적으로 유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리터 퍼 미닛입니다. 아까 요 수류탄 펌프는 제가 이 펌프는 유량이 510이라고 했죠. 510인데 얘가 75면 거의 뭐 이 수류탄 펌프가 뭐 6, 7배 정도 되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 넣는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어 텐트 빔 자체가 안에 빔 내부 면적 자체가 엄청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 봤을 때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분 30초에서 한 1분 이내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엄청나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량이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사실은 이 높은 유량의 펌프를 사용을 먼저 했다가 이 펌프를 바꾸어서 넣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펌프를 사용을 해서 한 방에 7푸사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매트는 11푸사이까지 이렇게 한 방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공기압을 빼는 게 잘 안 됩니다. 빼는 게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에어 팬트를 철거하실 때 마지막에 공기를 빼내게 되는데 사실 이 제품은 공기를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깔끔하게 공기를 다 빼내서 에어 텐트를 부피가 작게 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보다는 이 다음 제품을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 제품은 모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고압 모드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넣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럽다. 그리고 빼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가격은 다음에 설명할 제품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보통 한 5, 6만 원대 정도, 6만 원에서 한 7, 우리 국내에서 사시면 한 6, 7만 원대 정도에 아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제품, 이 제품. 네, 이 제품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제가 국내에서 구입을 해서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이제 색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태생은 똑같은 같은 라인업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HT781, 이 모델이 HT782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서비스도 국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도 동일하게 이런 시거잭을 사용을 합니다. 시거잭을 사용을 해서 차량에서 사용을 하기 좋고요. 이 제품과 이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흡입이 가능합니다. 에어 텐트나 패들보트 같은데 그런 이제 공기를 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인플레이트, 여기 디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트 쪽으로 나오면 이제 공기를 주입하고, 이쪽에 연결하면 공기를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도 노즐이 똑같이 여러 가지 노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펌프도 똑같이 아까 이 펌프를 설명드렸다시피 전원을 켜고 압력 프사이와 바를 선택해서 제가 설정한 압력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 공기가 내가 설정한 압력까지 집어넣고 멈추게 됩니다. 이 제품과 이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최대 압력이 20psi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16psi까지 가능했었죠. 그리고 요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듀얼 모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듀얼 모드는 이 제품은 초기에 제가 넣고자 하는 제품의 공기가 거의 없을 때는 350리터의 유량을 보여줘요. 350리터, 그러니까 모드 A, B가 있는데 A 모드일 때는 3psi 정도까지는 350의 유량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빠르게 압이 되게 약하고 이제 공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350리터의 유량으로 빠르게 밀어줍니다. 350이면 아까 제일 처음 수류탄이 이게 510이니까 이 수류탄보다 조금 속도가 늦을 뿐이에요. 그렇게 3psi 정도까지 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B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B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압 펌프 모드로 이제 자기가 설정한 압력 최대 20psi까지 고압 모드로 넘어가면서 소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소음이 또 이 펌프만큼 커져요. 초반에 빠르게 공기를 집어넣다가 그 다음 중간 이후부터는 소음이 커지면서 자기가 설정한 고압 모드까지 한 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펌프의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해놨어요. 초기에도 좀 덜 시끄럽고, 조금 더 이 제품보다 좀 더 빨리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디플레이크 부분이 있어서 압력을 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보다 당연히 조금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실제 저는 이 제품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이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그냥 사실상 모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마스터피스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압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이런 튜브, 이런 튜브류나 이런 물놀이 용품들을 넣을 때는 저압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량도 350 정도면 준수하고, 저압에서 내가 압력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튜브가 터질 일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소음이 좀 시끄러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펙의 그런 물놀이 용품도 넣을 수 있지만 결국 에어 텐트나 에어 매트, 그 다음에 압력이 제일 높은 그 패들보드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까지 넣어야 되는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뭐 수리탄 펌프로 먼저 넣고 수동 펌프를 따로 가지고 다니게 되면 실제 수동 펌프가 부피가 굉장히 한 이만큼 크잖아요. 그리고 그때 피니시 동작을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 부피를 손해본 만큼 그렇게 이게 수류탄에 대비해서 비싸진 않습니다. 이 제품으로 선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물놀이부터 에어 매트, 에어 텐트, 패들보드, 뭐 나가서 패들보드나 카약 정도까지 충분히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 부피는 그래도 조금 큰 편이긴 하죠. 제 손바닥 정도보다 조금 더 큰데 그래도 이 정도면 들고 다닐 만하고 꽤 괜찮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종결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보다 더 종결템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것도, 이 문제는 이 선이에요. 선, 시거잭. 차를 바로 옆에 사이트 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요거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캠핑장에 따라서 또 차를 바깥쪽이나 다른 데서 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시거를 캠핑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요 시거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시거를 전환하는 아답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요 시거잭에 그 출력이 있습니다. 필요 출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거잭 전환 제품은 출력이 작아서 이 펌프를 동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와트 수가 높은 전환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는 보통 한 35,000원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거를 35,000원의 아답터까지 들여서 220V에서 전환을 하는 그 아답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론은 배터리 제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무선인 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제가 그 제품까지는 직접 사진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AB 모드가 있고, 주입과 바람 빼기가 가능하면서 시거잭이 아닌 배터리 내장형,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이런 브랜드의 제품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통상 20 사이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A 모드, B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저압 고유량, 고압 저유량, AB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 주입과 빼기가 모두 가능하면서 배터리까지 장착된 펌프가 종결템입니다, 여러분. 그 펌프를 구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제일 경제적으로 쓰시려면은 이 펌프에다가 손펌프 피니쉬를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펌프도 알리나 이런 데서 사면 한 3만 원 정도에서 살 수 있지만, 국내에 이렇게 수입된 제품들을 보면 거의 5, 6만 원대에 또 팔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사실 뭐 6에서 한 8만 원 사이 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알리나 뭐 해외 사이트에서 잘 구매를 하신다면은 또 무선 제품인데도 10만 원 초반대에 배터리까지 내장된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파워뱅크나 그런 배터리, 시거가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으신 분은 이런 제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렇지 않고 언제든 뭐 이런 선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결템으로 배터리가 내장된 이런 제품을, 양방향 AB 모드 있는 이 제품 구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저도 물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어 텐트, 에어 쉘터도 사용을 해보고,
패들보드까지 운영을 하면서 펌프를 여러 가지를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에어 텐트까지 가겠다, 아니면 패들보드까지 가겠다 하시면 이 제품까지 가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튜브만 불겠다 하시면 이 수류탄 펌프까지 가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전체 펌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유량과 압력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생기시면 어떤 펌프가 저한테 잘 맞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 캠핑이나 레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딱 꼭 적합한 펌프 중복 구매하지 마시고 잘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